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셀입니다. 오늘은 중국을 움직인 여인 중에서 여태후와 양귀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태후는 중국의 그 한나라 초기의 황후가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의 한나라가 기원전 206년부터 시작을 해서 서기 220년까지 400년 동안 존속한 나라인데, 이 한나라의 초기에 한나라를 건국한 한나라 고조 유방의 아내가 여태후가 되겠습니다. 한나라 고조 유방이 서기 206년에 한나라를 개국을 하고 나서 서기 202년에 항우 장사를 물리치고 중국의 전국을 통일을 하죠. 그런 다음에 7년이 지난 기원전, 그러니까 기원전 195년에 유방이 사망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가 개국한 것이 기원전 206년, 그 다음에 한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것이 기원전 202년,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방이 사망한 것이 기원전 195년. 그때부터 이제 남편이 죽으니까 여태후가 권력을 잡고 아들이 황제가 되죠. 아들인 해제가 황제가 되면서 섭정 노릇을 하면서 모든 권력을 거머쥐게 된 것이 여태후가 기원전 195년부터 시작을 해서 기원전 180년까지 15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를 하다가 기원전 180년에 죽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태후는 기원전 195년부터 기원전 180년까지 죽었으니까 아주 오래된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양귀비를 볼 것 같으면은 양귀비는 이제 당나라 여자가 되겠습니다. 당나라는 서기 한 590년부터 시작을 해서 서기 한 900년대 초까지 거의 한 300년 동안 지속된 나라가 되겠죠. 당나라를 건국한 것은 당태조인 그 이연이 되겠고, 당고조인 이연이 되겠고, 두 번째 황제가 당나라의 유명한 당태종인 이세민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황제가 이세민이의 아들인 이치, 당고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고조 이연부터 시작해서 당고종인 이치까지 내려오죠. 그러면서 당나라의 중간쯤에 당나라 현종이 등장을 하죠. 현종이 등장한 것이 한 서기 한 750년경에 했으니까 이때 그 현종의 아내, 그러니까 그 후궁이 이제 양귀비가 되겠죠. 그 양귀비가 이제 750년경의 사람이고, 이 여태후는 이제 기원전 한 200년경의 사람이기 때문에 두 여자의 사이에는 1000년이라는 세월이 나누어 있습니다. 중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황후를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여태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측전무는 이제 당나라 당태종 이세민의 아들인 이치 당고종의 아내면서 권력을 잡고 무소불위로 행사한 여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태후가 있습니다. 이 서태후는 이제 청나라의 마지막 황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서태후가 사망한 해가 1908년입니다. 그러니까 1908년이니까 또 이 서태후와 또 이 그 양귀비의 사이의 기간에는 뭐 거의 한 1000년, 1200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되겠습니다. 이 세 명의 여자, 여태후, 측전무후, 서태후, 이 세 명의 여자를 중국의 3대 악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태후는 한나라, 측전무는 당나라, 서태후는 청나라의 여자가 되겠습니다. 이 여태후는 한나라의 창시자인 고조 유방의 부인이 되겠습니다. 본명은 여치가 되겠고요. 기원전 221년에 진나라가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후에 진시황이 통일 후 11년 만인 기원전 210년에 죽게 되겠습니다. 진시황이 죽자 황간인 조고가 거짓 유언장을 만들어서 진시황의 장남인 부의를 자결하게 만들고 차남인 호해를 황제에 옹립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진나라는 황간과 신하들의 내분으로 인해서 급격히 몰락하게 되고, 결국 진시황이 죽은 210년 이후에 기원전 209년에 진승 5강의 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항우 장사가 반란 일으키고
초나라 그다음에 뭐 또 한나라 또 유방이 반란 일으키고 뭐 하면서 전국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서 진나라가 급격히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고 결국에는 기원전 206년에 그 한나라 저기 이 진나라의 수도인 함양을 정복한 그 초나라의 항우 장사 항우에 의해서 진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겠습니다. 초나라의 항우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한나라 고조 유방은 기원전 202년에 드디어 유방을 물리치고 중국을 통일하게 되고 초대 황제 한나라가 황제에 등극하게 되겠습니다. 202년 통일한 이후에 7년이 지난 후에 기원전 195년에 유방이 사망을 하자 정실 부인인 여태우가 유방의 생전 시에는 끽소리도 못하고 지내다가 유방이 죽은 후에 15년간을 더 살면서 자기의 아들 2대 황제 해제 유영의 어머니로서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대 황제인 소제 한 소제 해제 다음에 소제 유홍의 또 할머니로서 섭정을 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게 되겠습니다. 15년간의 섭정 통치를 하면서 외척인 여시천하를 만들던 그녀는 기원전 180년에 62살의 나이로 늙어서 죽게 되겠습니다. 죽기 전에도 여태우는 여시천하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조카인 여산이라는 조카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상국은 뭐 재상이죠. 지금은 이제 국무총리격이죠. 또한 그 북군의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하고 또 다른 조카인 여록을 남군의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하면서 여씨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지만은 한나라 고조 유방의 충신인 태위 주발 그다음에 승상 진평 등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여씨 일족을 몰살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유방의 아들인 한문제 유항을 새 황제로 등극시켜서 다시 유시천하가 되겠습니다. 여태우가 지배하던 시절 궁중에서는 권력 다툼으로 피비린내가 물씬 났지만은 다행히도 민간 경제는 잘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을 중시하고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주력을 해서 비교적 태평성대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여태우가 죽은 후에 한나라는 드디어 본격적인 중흥기를 맞이해서 아주 강한 나라가 되죠. 한나라의 5번째 황제인 한문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유항이네요. 한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한문제, 경제, 무제 3명의 황제가 아주 정치를 잘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한문제는 유항은 24년 동안이나 통치를 하면서 국가의 탄탄한 기반을 다지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그 유방의 두 번째 유방의 4번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황제를 지낸 한해제 유영은 유방의 둘째 아들이고 정실 황후인 여태우의 소생이 되겠고 요번에 이제 5번째 황제가 된 한문제는 유방의 후궁인 박씨의 소생이면서 4번째 아들이 되겠습니다. 한문제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인 한경제 유계가 6번째 황제가 되죠. 그러면서 14년 동안이나 통치를 잘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유계 한경제의 아들인 유철 이 사람이 이제 한무제죠. 7대 황제 한무제가 되어서 이 사람은 무려 55년 동안이나 통치를 하면서 기원전 141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57년에 죽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나라를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게 됐습니다. 이들 3명의 한문제, 경제, 무제가 한나라 최고의 그 중흥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좋은 시기를 문경 성세라고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방의 둘째 아들 가문,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이제 그 한해제죠. 그다음에 세 번째 황제가 된 사람이 이제 그 한해제의 아들이 이제 한소제가 되겠고, 어떻든 이 사람들이 여태우의 자손들인데 여태우의 자손들은 결국에는 손자 때인 한소제 유홍에 이르러서 조선 중신들인 주발과 진평에 의해서 모두 다 처벌이 돼가지고 대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우와 여태우의 자손들은 대가 모두 끊어져서 일찌감치 다 망했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유방의 후궁인 박 씨의 소생인 넷째 아들의 그 한 문제의 가문은 5대 황제인 한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대대손손이 한나라의 황제를 역임하면서 잘 살았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태우의 본인은 15년 동안 자기가 절대 권력을 누리면서 마음껏 즐기고 외척인 자기의 그 여씨 가문을 흥하게 만들었지만은 결국 15년간의 짧은 영광 후에 자식들도 다 처벌돼서 단명하게 되고 자기의 외척인 여씨들도 전부 몰살당하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성공한 인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만 잘났다고 이기적으로 오만하게 살면은 결국에는 바람같이 모든 것이 없어지고 먼지같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게 그리고 남을 잘 배려하면서 자기 분수에 맞게 인간답게 살아야지만이 이와 같은 아주 가문이 다 멸문지화 당하는 그런 일은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여태우가 상당히 악독한 여자로 알려진 것은 유방이 사망하고 아들인 유영이 2대 황제 한해제로 등극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여태우는 유방의 후궁인 척부인을 처단하게 되겠습니다. 척부인은 유방의 총애를 받던 후궁인데 아들인 여의를 태자로 추진을 하던 중에 여태우의 미움을 받아서 유방이 죽은 후에 손발이 잘리고 코와 귀가 잘리고 누다리 파헤친 채로 똥통에 빠뜨려서 서서히 죽어간 인간 돼지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 끔찍한 이야기는 여자들의 질투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해주고 이런 것을 본 그 여태우의 아들인 한해제 유영은 겁이 많아지고 우울해지고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그래서 평생 우울하게 살다가 일찍 죽게 되겠습니다. 이 엄마인 여태우의 독살스러운 기운 때문에 아들이 일찍 죽게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또 척부인의 입장에서 볼 경우에는 여태우라는 막강한 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방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오만하게 굴었고 자기의 아들을 태자로 만들겠다는 욕심으로 방방방방 뛰다가 결국은 본인이 끔찍하게 팔다리가 잘린 채 똥통에 빠져 죽고 아들 또한 여태우가 독살을 했으니까 본인의 욕심 때문에 아들도 일찍 죽게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다른 기회가 올지도 모르는데 너무 성급하게 욕심을 내면 안 된다. 이런 순리를 따라라, 때를 기다려라 이런 교훈이 되겠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법과 제도가 잘 정비되어 온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가 되었고 불공정이 없고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와 민주주의 조직과 제도와 법이 되는 투명한 사회가 어느 정도는 기반이 잡혀있기 때문에 옛날과 같이 그렇게 전쟁을 많이 하거나 남을 막 죽이거나 뭐 팔다리가 잘리거나 독살되거나 뭐 그런 무시무시한 일은 생기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이 많은 사회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나쁜 여인인 당나라 고종의 부인인 직전무와 청나라 말기의 한풍제의 부인인 서태후도 이야기거리가 많죠. 중국을 움직인 13명의 여자들이 대부분 왕의 황제의 부인으로서 황후로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자기의 외척들을 이용을 해서 권력과 금력을 돈의 힘을 휘두르는 이기적인 여인들이 대부분인데 반해서 당나라 현종이 총애하던 양귀비는 좀 색다른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름은 양옥환이 되겠습니다. 중국 최고의 미인으로 꼽히면서 이태백이나 백거이 등의 시인들이 즐겨 소재로 삼던 미인 중에 미인이 되겠습니다. 중국의 4대 미인은 제일 먼저 아주 오래된 시점에 중국의 4대 미인 중에는 서시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서시는 중국의 춘추 시대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기원전 한 500년경에 춘추 시대 때 오나라와 월나라가 서로 전쟁을 할 때 그 월나라의 그 승상의 그 저기죠. 어떻든 그 애인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 승상을 따라서 은퇴를 하고 어디 이제 제 나라 딴 나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장사를 하고 부자가 될 때 이 승상이 데리고 간 그 아주 미인 중에 미인이 서씨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초손이 있는데 초손은 누구냐면은 초손은 초안전 기원전 210년부터 202년까지 초나라 항우가 패배를 할 때까지 초나라의 왕인 항우 장사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이 초손이 이제 그 기원전 한 200년경의 여자이고 서씨는 이제 기원전 한 500년경에 춘추시대 때 여자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왕소군이 있습니다. 왕소군은 한나라 때 그 흉노족의 인질로 보내진 여자가 되겠습니다. 이 왕소군은 이제 한나라 때 이제 그 흉노족에 보내졌기 때문에 기원전 뭐 한 60년, 70년 요 정도 시대의 여자가 되겠고 양귀비는 당나라 때 현종 때 여자이기 때문에 서기 한 750년경에 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4대 미인은 서씨, 초선, 그다음에 왕소군, 그다음에 양귀비가 되겠습니다. 이 양귀비는 아주 하얗고 부드러운 피부를 가지고 있었고 볼륨 있고 탄력 있는 몸매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양귀비는 주로 온천욕을 하면서 피부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타고난 미인임에 분명합니다. 당나라 양귀비의 남편인 당나라 현종은 누구인가? 당나라 6번째 황제인 현종은 44년 동안이나 통치를 하면서 30명의 아들과 29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번식력이 아주 좋은 거죠. 그 중에 아들 중에서 13번째 아들인 수왕 이모가 양귀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이 양귀비 나이가 17살 때인데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그 현종의 13번째 아들인 수왕의 아내로서 5년 동안 지내고 드디어 22살이 되었을 때 이 며느리의 아름다움에 반한 당현종이 며느리를 자기의 섹스 파트너로 불러들이게 되겠습니다. 이때 양귀비의 나이는 22살이고 당현종의 나이는 56살이니까 34살의 나이 차이가 있게 되겠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의 황제인 당현종의 말에 따라서 며느리가 황제의 애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22살의 양귀비는 당현종의 총애를 받으면서 살다가 37살에 죽게 되겠습니다. 15년간의 짧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37살 꽃다운 나이에 죽게 되겠습니다. 병이 들리거나 사고로 죽은 게 아니고 자기가 사랑하던 죽은 당현종이 명령을 해서 서기 756년에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하게 되겠습니다. 756년에 양귀비가 37살 때 양귀비의 사촌 오빠인 양국총이가 정부의 모든 실권을 잡고 40개 이상의 관직을 독점하면서 부정부패를 하는데 무능력한 이 양국총이를 몰아내려고 반란을 일으킨 알록산의 난이 일어났을 때 수도 장안이 함락이 되죠. 이것을 피해서 도망을 가던 중에 그 신료들과 대신들과 병사들이 이 간신인 양국총과 양귀비를 죽이라고 황제를 협박을 하자 현종이 할 수 없이 이 자기의 애첩인 양귀비한테 너 자살해라라고 명령을 해서 37살의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어라 해서 목매달아서 죽은 게 양귀비가 되겠습니다. 양귀비는 정치나 권력에는 뜻이 없고 관심도 없었고 오직 주군인 당현종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직 사랑만으로 산 여인이지만은 당현종은 얼마나 바람기가 많으냐 하면은 수많은 여인들과 후궁들을 거느리고 살았지만은 그래도 마음가는 여자로는 양귀비가 제1순위였습니다. 매화를 좋아하는 후궁인 매비를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찾아가 운무의 정을 나누던 중에 양귀비가 쫓아와서 방해를 했다고 해서 양귀비를 궁중에서 2번이나 쫓아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제 불러서 다시 돌아오죠. 당현종은 양귀비를 제일 사랑했지만은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남자라는 것은 틈틈이 다른 음식, 다른 간식을 먹고 싶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당나라는 태조 이영과 2대 황제인 태종 이세민이가 가장 유명하고, 세 번째 황제인 당고종 이치는 유명한 측정무의 남편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황제인 중종 이현은 측정무의 첫째 아들이 되겠고, 다섯 번째 황제인 예종 이단은 측정무의 막내 아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당현종이 요 예종 이단의 측정무의 막내 아들인 5대 황제 예종 이단의 아들이 바로 당현종이 되겠습니다. 서기 710년에 중종의 네 번째 황제인 중종의 부인인 위황후와 그녀의 딸인 안락공주가 중종인 이현을 독살하게 되겠습니다. 하자 이윤기 당현종이 군대를 모아서 우린군을 소집을 해서 궁궐로 쳐들어와서 안락공주와 그 엄마인 위씨 가문과 측정무 무씨 가문을 모두 척살해 버리고 다시 이제 이씨 가문을 다시 확립한 거죠. 이거를 이제 궁중에 들어와서 이제 우림군으로 이제 사건을 진압한 당현종 이윤기는 자기의 아버지인 5대 황제인 예종 이단을 다시 황제로 복귀시키게 되고,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물러나면서 이제 황제가 되는 거죠. 예종 막내 아들인 측정무의 막내 아들인 예종 이단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이 예종 이단의 아들이 당현종이고, 그 이후로 대대손손 이들이 이제 황제를 이어가니까 측정무라든가 그녀의 남편인 당고종은 생존과 번식에 성공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실력보다도 운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고, 이 운이 좋기 위해서는 언제나 겸손하고 남을 배려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똑똑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한 유연하게 모든 것에 부드럽게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사람이 강한 것이 되겠습니다.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급물살 속에서 쓰나미에 적응을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용기도 필요하지만은 임기응변과 유연함, 눈치 이런 것도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운의 여신이 좋아하는 사람은 역량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안목이 있어야 되고, 또한 여유가 상당히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